제발 소원 팬이면 들어주세요. 제수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화타동 종마입니다. 안녕하세요. 큐입니다. 바람 잘 날 없는 수원 삼성 블루잉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람 잘 날이 아니라 태풍이 불어. 초전박살이죠, 이게. 거의 그냥, 다 쓸려나갔어. 이거 그냥 나라로 치면은 소말리아 아닌가요? 무정부 상태에 막 반란군들이 있고 막. 태풍이 불면 바다는 뒤집히게 돼 있고, 바다가 뒤집히면은 부유물들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생태계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돼. 그러니까 그 표현은 적절한 게 아니에요. 허리케인. 육지의 허리케인. 미국에 카트리나 왔을 때 지금도 그 휩쓸고 간 그 지역은 아예 죽었다고 하잖아요. 늪지대고 쓸고 넘어가서 아무것도 안 남은. 예. 그래, 타이푼이 아니라 허리케인이 한번 휩쓸고 갔네요. 참, 오늘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우리 지난번에 올라갔던 녹음에 대한 팟빵하고 유튜브 댓글 한번 읽어보면서, 예. 오늘 우리가 쭉 풀어나갈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갈피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멘탈을 진정하고 2주 만에 돌아오느냐고 또 많이 쌓였는데요. 그 전에 거를 저희가 못 읽었는데,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24시즌 18화 이후의 댓글만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비틀즈님 1,4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사계님 1,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등포님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내부모 욕하는 거 들으면 상대 승리팀 선수가 도발했을 때 열받는 패배팀들보다 욕들은 당사자가 훨씬 눈 돌아가고 도발 정도가 아닌 그 이상의 행동을 해도 선수 비난을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아마 백종범하고 네, 그때 인천 그때 일이죠. 그 이슈가 좀 크게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혼자 집 걷느니 나의 수원 나의 수원 나의 수원이라고 남겨주셨네요. 예, 다음으로는 JC237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수원도 수원이지만 다들 건강관리도 잘하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다들 병약해서 저희가 최근에 좀 이런 데니까. 병약한 게 아니고 나이 먹어서 그래요. 이게 예, 여튼 감사하고요. 저희가 병약 유망주가 한 분 생겼거든요. 저희 네이리님이 요즘에 많이 병약해지고 있어요. 나 몸만은 뭐. 나이 먹어서 그래. 나이 네. 먹어서 그래.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가 최근에 그 부재하는 상황 중에 치고 갔더니 네이리님이 저희를 이렇게 까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 폐렴이 낫긴 했는데 말할 때마다 자꾸 기침 나올 때 있어가지고 녹음하다가도 그럴 것 같아가지고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6, 70년대도 아니고 무슨. 폐렴 걸릴 수도 있죠. 그래. 예, 그 다음에 빨간토끼님 7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비틀즈님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요즘 빅버드 원정석 투어 안 가려고 승상 기본 제공에 건너편 응원 구간하고 마지막엔 근사한 경기장 승리 포토 찍고 제기랄이라고 남겨주셨네요. 예, 맛집이죠. 원정 팬들한테는 진짜 예. 4월은 좋았는데요. 예, 그 다음에 서사기님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북종본 얘기에 대한 제 경험입니다. 제가 아직 인격 미성숙했을 때 지금도 성숙하지 않지만 제주 원정에서 김호중 골키퍼 뒤에서 계속 콕 집어서 야유를 했는데 경기 끝난 후 김호중 반응은 웃는 얼굴로 박수치면서 인사하더라. 나도 그때는 김호준 선수 수고했다는 말로 화답. 상대 서포터가 심한 야유를 해도 선수는 저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남겨주셨네요. 4개의 좋아요와 2개의 싫어요가 있네요. 네, 이거는 자유 의견이기 때문에 네, 서사계님 의견도 존중해 드리고요. 이 의견에 대해서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뭐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망 게랜드님 남겨주셨는데요. 왜 사망이라고 하세요? 우리도 잘 이겨놓고 나서 25일 처음으로 존나게 심하네. 약간 이거 티베깅 아니에요? 요즘 말하는? 어쨌든 댓글 날짜가 경기 전이잖아요. 경기 전. 뭐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건 부활 게랜드로 바뀌셨을까요? 아마 25일 처음으로 빅버드 원정석을 가네요. 아마도 이번 경기가 양팀 앞으로의 리그 진행 희비가 갈릴 것 같습니다. 저희 괴뢰는 성적보다 야구한테 잠실 뺏기게 될 상황이어서 팬들 패닉 상태입니다. 저도 잠실 안 살았으면 이 팀 응원 안 했을 겁니다. 라고 우울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지금 잠실 그쪽에 네. 뭔가 이렇게 좀 큰 변화, 운동장 있잖아. 그 잠실에 가면은 야구장, 축구장 다가 컴플렉스로 돼 있잖아. 네. 거기가 아마 좀 큰 변화가 올 것 같아. 와야죠. 지금 그 경기장이 지어진 게 아마 84년일 거예요. 네, 올림픽 데뷔해서 그러니까는 만들었으니까. 벌써 한 40년이 됐죠. 그러면은 증개축
정도가 좀 크게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예. 근데 뭐 축구장이 없어지나요? 축구장은 지금 사실은 축구 경기가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도 거기는 뭐 공사한다는 거 같은데. 공연장으로만 쓰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뭐 정말 축구장을 좀 개선을 하든 뭘 하든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무슨 뭐 조감도 이런 것도 한번 내가 살짝 본 것 같기는 한데, 뭐 내가 그게 정확히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잠실 쪽 스포츠 컴플렉스 그쪽이 아마 대대적으로 변할 것 같아. 아, 그래요? 거기서 약간, 이랜드 팬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구단에 좀 안 좋은 영향으로 바뀌는 뭐 그런 조감도가 나오거나 그랬나 보네요. 구단에 안 좋다라기보다 팬들의 마음이 아픈 거지. 이랜드는 돈도 많은데 뭐 우리가 그런 걸 걱정해. 뭐 어쨌든. 예, 그런 일이 있었나 보네요. 예, 힘내시길 바라며 우리가 힘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웃기네요. 힘내기는 우리 이겼으면 됐지 뭐. 네. 그 다음에 영등포님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부산은 이번에 힘들 것 같습니다. 너희들 수원이라도 퍼뜩 정신 차리고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끄지세요. 안방에서 그것도 맨날 대량을 쳐맞는 거 이제 안 보면 그만 보게 되겠죠. 부산 팬이신가 보네요. 야, 우리 25일날 졌대니까요. 이거 자꾸 이거 티베깅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꾸 왜 우리 작은 사람들이 더 이래. 아이씨, 이거 안 좋아요. 이제 이 염장 지르는 거죠. 댓글 안 읽을까봐요. 예, 다음으로는 근데 요거는 뭐 지금 이야기 안 하면은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것 같아서 미리 말하자면은 뭐 이분이 뭐 부산 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박진섭 같은 경우에도 성적 부진으로 요즘 대한축구협회 제일 말 많은 정몽규가 구단 주잖아. 네. 뭐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박진섭도 뭐 무슨 뭐 거취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온 것 같아. 부산 같은 경우에 못하면 때려친다고요. 아유, 부산도 좀 잘 나갈 것 같은데 패가 우리하고 똑같더라고요. 좀 잘 모르겠네요. 야, 그러면 최다패 팀이네요. 네, 우리도 실패잖아요. 부산도 7패로 봤어요. 예, 그리고 비틀즈님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과장과 선택이 누군가의 잘잘못을 떠나 씁쓸하고 잔인한 밤이네요. 나락에서 언제쯤 벗어날지는 한없이 어둡고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긴 웅덩이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알코올만 채우네요. 자, 여기부터는 이제 이랜드와의 경기 후입니다. 이제. 네. 나락은 똑바로 다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재창단하지 않는 이상에는 여기서 말하는 재창단은 프런트, 선수, 코치진 전부 다 바꾸는 겁니다. 아예 그냥 새로 만든 자. 완전 새로. 저도 그거 아니면은 답 없는 거. 그거 아니면 답 없어. 예, 다음으로 영등포님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결국 우려하던 상황이 발생했네요. 벼랑 끝까지 물린 팀이 선택한 건 벼랑 탈출 능력을 갖춘 지휘관이 아닌 벼랑 끝자리를 지키려 총알바지를 선택. 그 총알바지가 결국 너덜해지다 못해 폐기하도록 방치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수원이 레전드이기도 하지만 K리그 레전드이기도 한 그의 불명예 퇴장이 꼭 그만이 과오인지 모두가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가요. 그리고 또 이 바닥에서 볼 수 있길 바래요. K리그 레전드 영기훈이라고 남겨주셨네요. 이 얘기는 조금 있다가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핵심 주제이기도 하죠. 오늘 네. 방송에서. 그래서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할 때 저희도 같이 한번 얘기해보죠. 다음에 호시조라님이 오랜만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여러 번 느끼지만 영규는 안 그래도 화나있는 팬들 속 긁는데 참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도훈일 수도 있잖아. 땡땡훈인데. 땡땡훈이잖아. 땡땡훈이라고 해야지. 뭘 도훈이 그거에서 그런가? 임시감독해서 그런가? 국가대표 임시감독 됐잖아요. 또 훈이 누구 있지? 드립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한 살 한 살 더 나이 드시면은 이 드립력에 좀 느려져요. 늦게 들어와가지고. 작년 그 드레스 코드 발언부터 올해 초 감독진 기자회견 때 근거 없는 자신 있다 발언,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는 가족 발언 등등. 이 사람 호시조라 이 사람 수원팬 맞다니까. 샤이게랑. 이거 봐 지금 여기 마스크 저기 앞에 프사 해놓은 것도 소닉이잖아요. 소닉이잖아. 푸른 소닉 이상호잖아. 북자 소닉일 수도 있어요. 그럼 빨간색으로 했어야지. 신발이 빨간색이잖아. 청백적이잖아. 아, 그렇구나. 틈이 없는데요? 예전에 네이리님이 땡땡훈 인터뷰 중에 엄청 분노하셨던 팬들이 버스 맞고 야유해진 덕분에 우리 선수들이 정신이 번쩍 뜨였다도 떠오르는데 인터뷰 못하는 건 선수 때부터 한결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땡땡훈 나간 수원이 얼마나 정상화될지가 중요 포인트일 텐데 어떤 감독 어떤 선수가 데려올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라고 길게 남겨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호시조라님이 얘기하신 거에 좀
곁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올 시즌은 접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접었어요. 네. 그냥 한 시즌 만에 승격하는 게 답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승격을 하면은 더 망가질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7패고 지금 안양하고 승점 차이가 8점인가 차이가 나죠? 안양이 한 경기를 덜 했는데 8점 차이가 날 터인데 8점인가? 아무튼 그런데 그 정도 날 거예요. 최대치로 보면은 10점 이상 차이가 나는 상태가 된 상태죠. 그러면 일단 최소한 4경기 이상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데 안양의 전력상 뭐 물론 얘네는 여름 되면 꼬꾸라지는 팀이긴 하지만 이 격차를 줄이기에는 수원이 잘 추스려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잘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로는 일단은 결국은 감독이 뭔 개지랄을 해도 결국 필드안에서 뛰는 건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아주 뭐 천지개벽하게 드라마틱하게 변할 여지가 있느냐? 전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독 선임을 한다면 이 감독한테 다이렉트 승격이라든가 승격을 원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팀다운 팀을 올해는 만들고 승격을 노려도 내년에 노리게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뭐 그렇게까지 하고 우리 유튜브 댓글도 한번 마무리하고 가시죠. 가보시죠. 예, 유튜브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유튜브는 닉네임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예, 그럽시다. 예, 카즈키 말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전 창의적인 패스를 줄 수 있는 선수지만 공격진의 움직임 미드의 움직임이 없어서 그것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카즈키도 유독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선수단 전체가 필드에서의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김현이 나오든 뮬리치가 나오든 상대의 그 페널티 아크 쪽으로 쭉 뛰어가는 그런 모습들은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원 구단 선수들의 움직임 자체가 둔하지 뭐 어쩔 수 없지. 기민하지 못하고 일단은 약속된 플레이도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심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예, 다음 9099님 댓글 읽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영규현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취임 때부터 별거 없구나 싶었는데 영락없는 생쫓자네요. 이정효 감독은 첫 감독 맡은 22년 2부에서 광주로 40경기 4패, 독주 우승, 심지어 훈련장도 제대로 없고 본인보다 체급 높은 돈수는 대전까지 있었는데 그런 결과를 냈는데 영규는 체급 환경 제일 좋은 팀으로 11경기 만에 4패 달성을 하네요. 경험 없다고 모를 거라 생각하던 얘기 참 창피한 건 팬들 몫이겠죠. 라고 남겨주셨네요. 요것만 이야기하면 되겠다. 지금 안양의 기세를 놓고 수원 삼성이 다이렉트 승격을 논할 때 지금 수원은 남은 경기 전승을 해야 돼요. 무승부도 안 돼요. 전승을 해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다 갉아먹었어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이 나오고 이거를 정결을 지켜봤던 게 참담한 거죠. 예, 다음으로는 위아솔저님 댓글을 읽을 건데요. 우리 이번 시즌 PK 하나도 없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판들이 우리한테만 깐깐한 거 나만의 느낌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요거는 내가 명확하게 답해줄 수가 있어.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우리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야. 없기도 했고요. 심판이 우리를 억까한다라기보다 우리가 그런 찬스를 얻기 위해서는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공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좀 억울하던 장면이 몇 개 있었는데 김포전 때 천안전 때 또 하나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때 명백한 핸들이라고 봤던 장면이 몇 개 있는데 다 무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좀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을 정도였잖아요. 그때는 그거 생각하면은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왜 하시는지도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페널티킥도 없지만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프리킥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로 공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염기훈 감독이 저번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뭐 공격 전술이 잘못됐으면 공격 전술을 다시 생각을 해볼 텐데 매 경기 득점할 수 있을 만한 찬스가 뭐 서너 번씩 온다. 그래서 뭐 공격수들이 골 결정력만 있으면은 뭐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데 골 결정력이 아쉽다. 이런 얘기에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어느 팀이든 골 찬스는 한 경기에 정상적으로 경기를 하면 두세 번, 서너 번씩은 와요. 근데 그 골 찬스라는 게
확실히 이건 누가 봐도 골이다라고 만들 수 있는 찬스가 골 찬스여야지. 아, 저기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으면 잘했으면 골 찬스일 텐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점유율만 높은데 점유율은 다 우리 진영에서의 짧은 패스가 많기 때문에 점유율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수잖아요, 허수. 우리는 할 말은 많지만 못하겠어요. 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수원이 공격할 때 특징은 상대 수비수들이 수비하기 쉽게 해줘요. 응, 보면. 맞아. 응. 그리고 PK 얻으려고 자꾸 다이빙 하잖아요. 살짝 밀면은 철포덕 엎어져가지고 심판 보고 얼피해라고 그런 거. 이런 것도 악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다음으로는 또 닉네임을 읽을 수 없고 3D로 끝나는 분의 댓글을 읽을 건데요. 수원이 2부에서 강팀이라는 것은 수원의 지난 역사밖에 없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아프지만 맞는 말이네요. 반박을 못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육피님인데요. 안 올리시나요? 라고 3일 전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부득이하게 2주 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어요. 그 스쿼드가 얇아요. 네. 주전 멤버의 그 혹사가 이어지고 있죠, 지금. 주전이 서브고 서브가 주전이고 하여튼 그래요. 우리가. 예, 마지막 댓글인데요. 7Y님이고요. 서울팬입니다. 내년에 슈퍼매치 부활해서 만원 관중 경기 보고 싶어요. 화이팅 하세요. 서울도 잘하자, 제발. 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유,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티베깅입니다, 이거는. 까딱 잘못하면은, 당신들도 좀 그렇더만 요즘 좀. 아니, 저 요즘에 K리그 1에 관심은 끊었지만은, K리그 2만큼이나 되게 혼전이던데, 이거 여름에 삐끗하는 팀 강등됩니다. 조심하세요. 우리는 이미 됐기 때문에, 재미있게 보면 돼요, 저희는. 근데 그 말은 꼭 하고 싶었던 게, K리그2 보다가 K리그1 보잖아? 네, 신기해요. 천상계긴 하더라. 우리가 축구 진짜 못하는구나. 우리가 왜 강등당했는지 알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가끔가다. 자, 그럼 이렇게 댓글까지 읽어봤고, 빙빙 돌아서, 진짜 수원 삼성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단, 염기훈 감독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사퇴를 하는 과정이 매끄럽다, 매끄럽지 않았다, 이걸 다 떠나서, 그냥 모든 팬들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우리의 레전드를 비난하고 손가락질 했구나. 그리고 그렇게 만든 원인은 또 프런트구나. 그 프런트는 변하지 않았고, 감사를 받아도 변하지 않았고, 예전에 프런트였던 사람은 구단과 팬들을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있구나. 그거에 곁들여서 구단을 나락으로 이끈 또 한 명의 모 선수는 또 팬들을 손가락질하고 있구나. 네가 뭔데? 감히 니 따위가. 음주운전 해놓고 방출당한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한 2, 3일 사이에 요지경 세상이 됐어요. 네. 상식이 비상식 대우를 받고 비상식이 상식 대우를 받고 있는 뭔가 이상한 세상에 내가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감히 우리한테 그럴 수가 있지? 그렇다고 지네들이 해온 게 뭐 있다고? 그러니까 참 그것도 아이러니한 게 수원 삼성이라는 구단의 나락을 이끈 첫 번째 변곡점과 두 번째 변곡점이 된 그 두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일 터지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이상한 글이나 쓰고 뭐라고 쓰는지도 모를 만한 그런 이상한 똥글이나 싸고 있는데, 이거 지금 갑자기 염기훈 이야기 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노선을 튼 이유가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그러는 건데, 최근에 이제 수원 삼성 프런트를 장악하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 한직으로 물러났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는 분명히 그들만의 사조직이 있고, 그쵸? 그 조직이 지금도 수원 삼성 현 프런트들을 쥐고 흔들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선수단에도 영향을 주고, 심지어 현 프런트들은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그 사람들하고 손절치고 절벽을 만들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만들어 온 악습을 현 프런트는 답습하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봐요. 물론 그 내부의 사정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보이는 건 그렇게 보여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SNS상에 그럴 수가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짜증나는 거는 기다렸다는 듯이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지경 만든 거는 본인들 탓이 거의 많이 차지할 텐데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뭐 그 SNS에 남긴 거 뭐 그거는 저는 뭐 사실 이렇게 크게 신경 쓸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뭐 SNS에 쓰는 말 뭔들 못 써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전에 염기훈 감독 선임에 대해서 되게 반대를 했던 게, 염기훈 감독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떠나서 팀이 엉망이 된 상태였었고, 그 팀이 엉망이 된 상태에 대한 비난을 레전드를 앞세워가지고 고기방패를 만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제일 반대를 했던 이유가 그게 한 가지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완전히 저희가 제일 우려했던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길지 않은 팀 역사상 가장 레전드 중에 한 명이 아주 그냥 너덜너덜한 고깃덩어리가 돼가지고 이제 팬들의 욕을 먹는 상태가 돼버렸죠. 수원 삼성이 이제 뭐 약 한 30년 됐잖아요. 약 30년이 됐는데 그 30년이라는 기간에 3분의 1을 수원 삼성하고 함께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오늘의 이 상황이 너무 싫어서 염기훈이 감독되는 거를 팬들이 그렇게 반대했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결과도 그렇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 와버렸다고 깨도 말하잖아요. 아, 뭐 선수로서의 염기훈은 존중하지만 감독으로서의 염기훈은 뭐 영 아니다. 이런 얘기 뭐 너무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염기훈을 두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상황을 만든 프런트를 우리는 집중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전개해놓고 결국까지 결과도 뻔했던 거잖아요. 이런 결과 만들어 놓게 자기네들 세팅 다 해놓고 나서 자기네들 원하는 결과 안 나오니까 바로 딱 어디다 타겟을 돌려가지고 욕을 한다? 염기훈이 감독 선임이 된 이후에 뭐 박경훈 단장이 들어오고 박경훈 단장과 뭐 프레드 트리콜로 간의 뭐 이야기를 나눈 내용들을 좀 읽어봤을 때에 염기훈이나 염기훈 이하 그 코치진들이 부린 뭐 만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독단이라든지 독선이라든지 그런 거는 둘째 문제인 거고 애초에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은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지금도 아무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구단 프런트는 진짜 나는 이거 재창단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싶은 게 다 갈아엎어야 된다니까. 지금 그 현재 프런트에 있는 사람들도 퇴직금 두고 다 나가라고 그러고 진짜 좀.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입에 담기도 싫은 사람들이 막 아가리 털고 있을 때 그 얘기가 아기가 맞고 떨어지고 논리적으로 맞게 들려면은 팬들이 프런트가 염기훈 감독 선임을 반대했는데 팬들이 어거지로 염기훈 감독해야 된다. 무조건 선임해라. 프런트들한테 난리를 쳐가지고 자기네들이 선임했고 근데 팬들이 욕을 하고 있어. 그러면 걔네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저질러 놓고 와서. 이게 그 간혹가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사이코패스의 특성, 아니 소시오패스의 특성 이래가지고 자기 목적을 위해 사람을 이용한다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 지금 보면은 수원 프런트나 이런 문제되는 인물들 있잖아요. 다 소시오패스들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수원 삼성이라는 구단을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수원 삼성은 스포츠 구단이지만은 사기업이잖아요. 구단 프런트 내에는 뭐 삼성전자 직원도 있을 거고 제일기획 직원도 있을 거고 그렇긴 한데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제발 좀 퇴직금 받고 다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개인이잖아요. 누군가 개인한테 야 너 회사 잘리고 너 그냥 나갔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수원 삼성의 결정권자 위치에 있는 팀장급들을 우리는 되게 비난을 많이 했잖아요. 나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그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딱 걸고 이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게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게 그러니까 왜 아니죠. 이번에 박경훈 단장이 얘기한 거 보면은 아마도 그 박경훈 단장 쪽에서는 경기력이라든가 성적이 우려스러워가지고 그거에 대한 조언이든 헬프든
뭐든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절을 한 거는 어쨌든 염기훈 감독 측인 거죠. 뭐 물론 그 도움이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서도 그랬던 부분이 있고, 저는 프런트가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프런트도 분명히 잘못이 있고, 염기훈 감독도 그렇고, 염기훈 감독을 보좌하는 스태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는 가장 큰 잘못이 있는, 현 상태에서 가장 큰 잘못을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사람들은 저는 사실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맞아요. 염기훈 감독이 계속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선수들한테는 응원을 해달라, 선수들한테는 응원을 해달라. 아니,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얘네들은 진짜 사리분별 못하는 금쪽이들인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다 우쭈쭈 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면 자기가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요. 내가 일을 못하면은 일을 못한다고 내가 욕을 먹는 거예요. 내가 일을 못한다고 해서 내 팀장이 내 대신 가서 욕먹고 너는 우쭈쭈 이렇게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 선수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왜 선수를 눈치 보는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번에 염기훈 딱 사퇴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제일 먼저 나는 들었던 생각이, 최근에 우리 짧은 기간 동안 하도 많은 감독들이 이제 갈리다 보니까 옛날에는 좀 아쉽고 그랬는데, 옛날에 뭐 이임생 감독 경질되고 뭐 했을 때는 안타깝고 막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는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 마음도 안 들고,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우리 FA컵 때 코레일한테 비기고 화성FC한테 지고 했던 막 그런 날들 있잖아. 그쵸? 그리고 최근에 또 뭐 있었지? FA컵에 또 못 이기고 했던 것들. 그런 매 순간에, 그러니까 감독이 갈려 나가고 뭐 하고 하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항상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선수들이 있어. 지금 수원 삼성에 딱 선수단 딱 놓고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했을 때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선수들이 누구였는지를 보면은 답이 나오지. 팬들 사이에 우스갯소리로 수원 삼성의 연차 오래된 순으로 다 선수들 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 진짜라니까. 정이건 뭐건 수원은 리빌딩이 시급한 구단이기 때문에 이미 망했어요. 이 팀은 망했다고 보고, 그거를 다시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뭘 하고 싶으면은 오래 있었던 순으로 없어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긴 해요. 거기다가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서정원, 이임생, 이병근, 박건아 이 감독들을 선임했던 이유가, 그나마 뭐 리얼블루라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수원 삼성이라는 구단이 최절정기에 최고의 모습을 보였을 때 함께했던 선수들, 그때 DNA를 가진 선수들을 감독으로 한번 그 DNA를 한번 이식해볼까,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염기훈은 아니란 말이야. 염기훈은 수원 삼성의 절정기를 맛보지 않은 선수란 말이야. 그렇잖아. 우리의 레전드이기는 해. 근데 그거는 수원 삼성의 레전드인 거지. 염기훈이 사실 이렇다 할 뭐 리그 우승이나 뭐 이런 거 했던 선수는 아니잖아. 느끼는 바가 좀 많이 달라. 그러니까 염기훈이 이번에 사퇴한 거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 뭔가. 그렇다고 해서 뭐 염기훈을 무시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아. 만약에 지금이라도 뭐 이번 시즌 끝날 때쯤에 구단에서 염기훈의 은퇴식을 성대하게 치러준다, 그럼 난 그 누구보다도 크게 박수 쳐줄 용의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뿐이고 상황이 안 좋았던 거지. 그리고 염기훈도 이제 이게 이제 1차적이었던 거고, 2차적으로는 염기훈이 이제 감독 부임 이후에 뭐 아집이라든지 고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겠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결과가 최악의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최악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14경기를 했는데 뭐 12승 1무 1패 정도 했다 치자 이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 놓고 다 똑같이 얘기해도 다 좋은 상황이 됐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전 프런트들이 계획을 잘 짜놔서 좋은 감독을, 아주 유능한 감독이 된 거고, 염기훈 감독은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이랑 똘똘 뭉쳐서 잘하는 거고, 선수들은 최고의 선수고. 그 수원 강등 오적의 마지막 불꽃 염기훈 하면서 막 그랬겠지 지금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작년 시즌에 강등을 당한 게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모든 원인들이 작년에도 똑같이 있었고 올해도 그게 달라진 게 거의 없는 상태로 똑같이 왔다는 게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좀 아이러니한 게 감독이 선임된 이후에 단장이 왔잖아요. 난 이 절차도 나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긴 한데 비상식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아마 삼성그룹 감사가 이 사람들은 프로스포츠단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프로스포츠단이 내년 시즌을 준비해서 어떤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감사가 질질질질 늘어졌던 것 같긴 하고 그 허점을 파고들었다고 봐야 되네요. 네, 그렇다고 보는 게 그럴 어쩌면 수도 맞을 있겠다. 수 감사가 예산이나 숫자적인 거 있잖아. 그런 데에 집중한 거 아닌가 싶어. 그럴 수도 있고요. 구단이란 스포츠는 미래를 보고 아니면 팬들의 마음이나 가치를 보고 움직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안일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축구 잘 모르는 감사인이 와가지고 감독 선임을 어떻게 할까요?를 관여를 안 할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것까지 관여하는 것도 웃기고 자기 할당되어 있는 분야에서만 할 것 같고. 제가 아마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단톡방에다가 우리 청주전인가 적고 난 다음에 범학을 하고 나서 이제 염기훈 감독이 막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얘기를 뚝 듣은 다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아마도 뭐 이랜드 전까지는 감독 교체도 뭐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갈 거고 이랜드 전 경기 결과에 따라 가지고 감독을 바뀔 터인데 구단은 그 청주전 졌을 때부터 감독을 찾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아마도 감독을 교체한다면은 부산전 이후에 어쨌든 A매치 휴식기가 있는 2주간의 휴식기가 있는 그 당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아마 그렇게 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박경훈 단장의 인맥 풀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밖에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러겠죠. 그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어쨌든 우리가 대안을 찾긴 찾아야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이민성 감독이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저런 감독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 좀 다 실패해가지고 바로 사표 내고 한 달도 안 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팀의 감독을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결과를 떠나서 팬들의 마음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 놀고 있는 사람들 다 얘기하는데 아마 분명히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독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팀을 맡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팀을 맡기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모험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아마 전력 분석팀이 아마 감독군들이랑 계속 미팅을 하고 뭐 얘기를 하고 있을 터이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DB 데이터들을 다 전해주고 얘기를 해주고 있을 터인데 아마도 저는 그냥 올해는 최대한 잘 수습을 하고 운이 좋아서 플레이오프까지만 가도 어쩌면 올해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나름대로의 성과일 것 같긴 하고 내년 시즌을 잘 준비하게끔 갈 수 있는 감독을 선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사실 원래 계획대로면은 강등당한 팀이고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프론트가 있었다고 하면은 12월부터 준비를 하고 감독 선임이 12월에 나왔어야죠. 그렇죠. 그게 염기훈이 아니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일단은 뭐 감독이 누가 오든 간에 그냥 앞서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감독이 누가 오든 한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마저도 드는 게 지금 수원 삼성이 중요 고비 때마다 맨날 고꾸라지는 일들이 많아졌고 그 고꾸라지는데 핵심에 있던 선수들 그 선수들이 바뀌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서정원 시절부터 뭐 이임생, 이병근, 박건아 이번에 염기훈까지 그 한 10년 됐죠. 그 10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각 5명의 감독이 잘려나가던 그 마지막 경기들 그 중요한 순간들 수원 삼성이 강등당하던 순간 수원 삼성이 강등 풀업을 가던 순간 수원 삼성이 하위 스플릿을 가던 순간 그 다음에 코레일과의 FA컵 그 다음에 화성FC와의 FA컵 이런 데에서 중요한 순간에 매번 안 좋은 모습과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선수들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박경훈 단장이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일단 여름 이적 시장이 중요하고 그리고 올 시즌이 끝나면 선수단은 대폭 바뀔 거라는 얘기가 3분의 2로 바꾼다고. 저는 박경훈 단장이 지금 우리가 한 얘기 모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예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인터뷰에서인지 그 트렌트 트리콜러랑 얘기할 때 한 얘기인지 잠깐만, 모르겠지만 3분의 2를 바꾼다고? 3분의 1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한다. 아, 그러면 의미 없다.
아무튼 다이렉트 승격이 가장 좋은데 뭐 플레이오프를 가면은 자기가 봤을 때 지금 1부 리그에 있는 하위권 팀들의 경기력을 놓고 봤을 때 수원이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승산이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박경훈 단장은 현재 우리 팀에 대한 현주소가 어떤지를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게 가장 희망적인 요소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이전의 프런트는 그거를 제일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의 모습보다 지금의 박경훈 단장은 그나마 자기 객관화가 돼 있다. 그나마 우리가 병신이다라는 걸 아는 거지. 제일 무서운 병신은 내가 병신인지 모르는 새끼가 제일 병신인 거예요. 그렇죠. 지난 프런트들 얘기하면은 걔네들이 왜 그 안 좋았던 애들을 계속 연장계약을 했겠어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어떤 경기 잘했는데, 응? 그냥 재계약하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예. 수원 삼성의 팬들이 가장 바라던 모습들 중에 하나가 뭐 지금 박경훈 단장이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건 아니지만 비삼성 출신의 사람이 와서 무슨 점령군 되듯이 딱 수원 삼성 구단 프런트에 자기 깃발 딱 꽂고 기존에 해왔던 악습들을 좀 폐지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바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기에는 박경훈 단장이 왔었을 때는 너무 시간이 없었던 거죠. 세팅도 다 끝났고 이미. 그랬잖아요. 용기영 감독한테 코치 한 명 더 붙여줄까라는 얘기했을 때 싫어요라고 얘기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작 처음부터 잘못된 게 강등 됐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단장이 와서 새로운 감독을 꾸리고 선수단 구성도 바꾸고 그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엔 그거는 감사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 늦어졌고 감독 선임도 이미 끝난 상태에서 그냥 그거였잖아요. 저희 시즌 개막하고 나서는 운에 빌었던 거잖아요. 그나마 영규현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 얘가 한 시즌 만에 뭐 승격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바랬는데 그것도 아닌 상황이 돼가지고 5월에 와가지고 이런 사단이 나니까 이제는 승격은 못 바라겠다. 이 상황까지 온 거고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놈의 감사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러니까요. 100번 양보해서 그 감사 때문에 모든 인선이 다 미루어지고 선수 풀 꾸리는 것도 뭐 미루어지고 뭐 그래 다 좋다 칩시다. 다 그냥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하겠다 싶은데 이제 나간 염기훈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그 이후에 뭔가 단장 선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들을 왜 거부했을까? 도대체 무슨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사실 근데 사실 지금 오늘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5일날에 프렌테 트리콜로하고 박경훈 단장하고 간담회 PDF 파일이 게시돼가지고 평소 저는 그런 거 올라오면 안 보거든요. 그냥 관심이 없기도 하고 굳이 뭐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안 보는데 요즘엔 좀 착착한 마음에 그거를 정독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보고 나서 든 생각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상황은 그거죠. 영균 전 감독이 박경훈 단장하고 뭐 일을 갑자기 하게 됐다고 치지만은 조언은 받아들였으면은 이 지경까지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 그게 오히려 그 4월 달에 그 연승했던 것들이 독이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3월에 불안했잖아요. 그때부터 박경훈 단장하고 그 전략 강한 팀에서는 어떻게 어드바이스를 하자고 준비를 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다가 처음에 계속 미끄러지니까 어느 정도 뭐 수용이 됐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고 4월에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잘한 기간이 생기니까 제가 봤을 때는 뇌피셜이긴 하지만은 이젠 그 어드바이스가 불필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우리가 막 그 시즌 초에 못 이기고 막 할 때 있잖아. 네. 시즌 초에 갑자기 안 좋았을 때. 그때 그 얘기했잖아. 막 농담으로. 염기훈은 초짜 감독인데 모르면 좀 물어봐라. 그런 얘기들 했었잖아. 근데 팬들이 우려했던 게 타임라인으로 그대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려한 건데 물어보지를 않은 게 아니고 알려줄까? 어떻게 같이 해볼까? 이렇게 한 거를 거부를 했다는 상황이 제일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서 뭐 거절했나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지금 그럴 만한 위치는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그렇다고. 박경훈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물러났지만 그래도 한때는 그래도 K리그에서 짬밥 되는 감독 중에 하나였잖아. 이번에 수원 삼성이 4연패 5연패를 하는 동안 모든 진 이유는 딱 하나잖아. 후반전의 전술 변화를 못 이겨낸 거잖아.
심지어 웃긴 거는 전반전 준비는 그럴싸하게 해요. 맨날 보면은. 아니, 그럴싸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그냥 좋게 얘기하자면 아니, 그럴싸하게. 상대가 예. 움츠러들어 있는 거지. 그럴싸하게 뭐 패스 돌리고 뭐 이것저것 시도하려고 그런 모습은 있다고 치는데 아니, 청주인데 봐봐요. 그 청주가 수세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딱 경기 들어갔는데 맞공 치니까는 25분 동안 절절절절 매는 거 봐봐.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아직은 부족하고 이게 약간 초보 감독이라도 좋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거마저 선택을 안 해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 EPL이라든가 다른 리그를 가도 젊은 감독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험 없는 젊은 감독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때 반드시 수코는 경험이 아주 많은 수석 코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기훈은 그 K2 소총 딱총으로 막 돌격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상대는 가만히 이제 뒤에서 수비만 하고 있다가 짜르본바 한 방 빵 날리는데 그냥 그거에 게임 오버 된 거잖아. 그러니까는 옆에서 누군가 쟤네들이 저렇게 앉아있으면은 저기에 부비 트랩이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그냥 옆에서 다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아싸 하면서 지들끼리 그냥 쭉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저는 저글링이 마린이 하계진을 피고 있는데 그냥 한 마리씩 계속 뛰어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다고 많이 느껴진 게 뭐 거듭 얘기는 하지만은 분명히 그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밝혀진 게 없지만은 이게 박경원 단장 단독으로 했던 얘기라서 뭐 염기훈 입장까지는 안 나와가지고 모르겠지만 분명히 대립각으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거 박경원 단장도 자기가 와가지고 자기 팀까지 꾸렸는데 굳이 감독하고 싸우면서까지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할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그 청주전 때도 범학하고 그게 계속 할 때도 계속 단장님이랑 얘기해야 된다, 구단이랑 얘기해야 된다라는 게 계속 염기훈 감독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마도 분명히 박경훈 단장이 얘기한 거랑 실제 사실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박경훈 단장이 얘기했던 거랑 실상이 좀 많이 달랐다라고 얘기하면은 염기훈 감독이 아마도 다른 얘기를 했을 것 같다는 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단과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던 이유는 뭐냐면 구단에서 피드백이 계속 뭔가가 가고 있었던 거고 이거에 대한 결과치가 어떻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있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거기서 나 씨발 들어와서 안 해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염기훈이라는 선수가 초짜 감독이 10년 후에도 엉망인 감독이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과 같은 태도, 애티튜드를 갖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절대 좋은 감독은 못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올 시즌의 경기를 놓고 봤을 때도 사실은 직장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모든 일이 다 시나리오 정해놓은 대로 흘러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항상 돌발 변수가 발생하고 예외 변수가 나타나는데 이거에 적절하게 잘 대응하는 사람이 일머리가 좋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학습이라든가 교육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경험이나 타고나는 잔머리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염기훈 감독은 첫 번째로는 타고난 잔머리는 절대 없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뉘앙스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윗돌 빼서 뭐 아랫돌 뭐 갠다 뭐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런 표현 쓰잖아. 근데 잔머리라는 표현을 딱 듣고 나니까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윗돌 빼서 아랫돌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저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아는 것도 있겠지만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잘 모르는 단장하고 잘 모르는 그 강한 팀장 뭐 이러다고 해도 같이만 잘 어우러져가지고 의견 수용하고 서로 머리만 떼고 토론하면서 전술을 어떻게 할까요? 상대 분석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했으면은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되고 이게 나는 발전이 됐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염기훈의 인성을 놓고 뭐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염기훈은 항상 축구를 처음 어릴 때부터 시작을 했겠지. 시작을 해서 축구 선수 마지막까지 자기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도전하고 쭉 살아오면서 항상 성공했던 사람이야. 그렇잖아. 염기훈 정도의 축구 커리어 인생이면 K리그에서 손에 꼽히게 성공한 인생 중에 한 명이야.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나는 게 그 자수성가로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하면은 독단적이거나 아니면은 실패했을 때 더 크게 망가지는 경우가 크게 있잖아. 타격을 받는다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염기훈은 축구 커리어에 있어서 최근 한 6개월 정도 인생만 딱 드러내고 나면 K리그에서 손에 꼽히게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야. 자수성가죠. 자기가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쵸. 염기훈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염기훈이 뭐 말년에는 선수 커리어 말년에는 많이 뭐 출전 못하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에이징 커브가 오는 거고 자기 실력이 없다라기보다 에이징 커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였고 염기훈은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이번 감독 인생에 있어서 좀 크게 좀 나의 축구의 인생 중에서 가장 큰 고비고 시련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나는 봐. 그래서 이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되니까 왜 그 팀 분위기도 4월달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가 급격하게 무너졌잖아요. 위에서 조언해준다는 사람, 안 받는 사람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면은 선수들도 영향은 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조금 뉘앙스를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 박경훈 단장 쪽 사람들은 염기훈 쪽에 요런 내용들을 푸시를 했고 염기훈은 그거에 대해서 다 쳐내기만 했고 이런 너무 대립 구조로만 가기에는 좀 뉘앙스가 조금 옳지 않다라고 난 좀 보거든. 아마 염기훈 감독의 성품상 대립이라든가 쳐내든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마도 정중하게 거절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제가 필요하면 요청 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완곡한 거절이죠. 그러니까 뭐 자기 나름의 뭐 청사진은 있었겠지. 근데 그게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그리고 거니까. 이제 선수들 사이에서는 뭐 단장하고 감독하고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이슈는 전혀 없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대립 구도로 보는 거는 좀 우리가 지양하자고. 그리고 이제 염기훈 감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염기훈 감독이 감독으로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아니고 5년 10년 후에는 진짜 염기훈 감독이 성공한 감독이 됐으면 좋겠고 뭐 국대 감독도 했으면 좋겠고 외국에 가서도 좋은 팀 감독했으면 좋겠고 뭐 다 그렇기는 해요. 근데 그 전에 좀 사람을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염기훈 감독은 아까 전에 선수생활 얘기를 했는데 선수생활 초반을 빼고는 중반 이후부터는 자기가 팀의 에이스였고 팀을 끌어가는 사람으로만 역할을 했어요. 근데 감독이 돼서도 똑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자기가 능력이 완빵됐을 때는 가능할지언정 자기가 능력이 안 됐을 때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자기를 헬프해주는 사람도 옆에 두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는 좀 염기훈 감독이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좀 시야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왜 그 백동규 선수가 인터뷰할 때 그랬잖아요. 자기가 클럽하우스에서 뭐 어디서 밤늦게까지 뭐 개인 연습하고 나왔는데 염기훈 감독이 혼자 감독실에 나와가지고 비디오 분석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감독이 혼자 비디오를 보고 있어야 되냐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밑에서 그거를 다 같이 이야기하고. 코치들은 뭐 하고 있냐라는 거지. 코치 뭐 하고 있어요? 이것도 놀랍네. 처음 듣는데. 그리고 저는 염기훈 감독 얘기는 진짜 그냥 요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긴 하고 저는 선수들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아 근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코치부터 해야지 됐을 뻔한 인물인데 너무 일찍 감독을 한 게 문제네요 결국에. 네 그런 것 같아요. 어. 코치 연수 보내준다고 하니까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도 그거 자기가 상황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낼름 그거 받아 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 아니 나는 아니요. 똑같이 염기훈이 그 이번 그 코치 제안 그것만큼은 쓸데없는 부채의식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거 낼름 받아가지고 자기 역량 높이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대립각에 대한 우려를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그런 걸 받아들여가지고 나중에 금이환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 수원 삼성이라는 팀이 짧은 기간 안에 너무 많은 감독들이 교체됐기 때문에 특히나 그 전에 있던 단장은 자기가 책임질게요라고 이야기해놓고서 어차피 경질될 사람이 자기가 경질돼서 나가는 거를 책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지금 나는 수원 삼성의 수뇌부들이 책임이라는 말을 갖다가 너무 가볍게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거든. 책임을 진다라는 거는 금전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는 게 책임이야. 그게 책임지는 거야. 물러나는 거는 책임지는 게 아니라 당연한 수순인 거고. 도망가는 거고.
그거는 책임진다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염기훈이 진짜 책임지고 싶으면 이번 코치직 제안, 그 코치 연수 제안한 거 그거 받아들여서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수원 삼성으로 와서 수원 삼성의 미래를 더 밝게 비춰주는 거, 그게 책임지는 거야. 나는 진짜 그 책임진다라는 말 자체를 너무 그냥 딱 물러나면은 자기가 책임지고 물러났잖아요. 그런 씨발 진짜 그런 상황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나는. 아, 진짜. 그리고 종마님께서 이제 좀 선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 하시고 나도 하고 싶은데 선수들 진짜 너무했어.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영균, 뭐 선수 때는 형이라고 그랬겠죠? 형인 영균이나 감독인 영균이나 그렇게 좋으면은 자기네들도 좀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했으면 더 열심히 뛰었어야지. 그리고 주장 부주장단 삭발했잖아. 아니 막말로 내가 머리 깎을 때보다 더 긴데 그게 무슨 삭발이야. 장호익은 짧던데. 이종성도 많이 짧던데. 뭐 그리고 뭐 루머에 의하면은 뭐 양형모가 뭐 그건 아니래요. 아 그거 아니야? 예. 양현모가 좀 말이 안 블로그로다가 바로 반박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그래. 지금 이 상황에서 양형모가 그 주장직 내려놓으면 정말 비겁한 거야 그거는. 제일 비겁한 거고. 양현모가 그럴 것 같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행히 안 그래서 정말 다행인 거고. 그러니까 선수단들도 좀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즌 강등당하는 그 마지막 경기 강원과의 경기에서 솔직히 그게 강등 눈앞에 둔 선수들의 움직임이었냐고. 절실한 게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 강등됐던 마지막 경기를 얘기를 좀 하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기훈 감독이 초짜여가지고 수비적인 전술을 들고 나와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아무리 감독이 좋은 전술을 갖고 나오든 아무리 감독이 개 거지 같은 전술을 갖고 나오든 결국은 필드에서 뛰는 건 선수들이에요. 제가 그때 뭐 그냥 따로 이런 데서는 얘기 안 했지만 따로 얘기했을 때 되게 험한 말 하면서 저 새끼들은 자기네들이 이길 생각이 없고 수원FC 그냥 지겠지 이러고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선수들도 만약에 뭐 염기훈의 전술이 뭐 아니면 지시가 꼭 그 지시를 받아들여야 자기가 선발로 뛸 수 있고 출전할 수 있다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계속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막히는 플레이가 계속 반복이 되면 스스로도 플레이에서 좀 찾을 줄도. 야 프로 생활 몇 년 차들인데 그거를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냐고.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지능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올 시즌만 놓고 보자고요. 올 시즌만 놓고 보면은 뭐 작년 시즌 뭐 다 제껴주고 올 시즌만 놓고 보면은 어쨌든 상위 리그에 있다 하위 리그로 온 팀이고 선수도 뭐 중요한 선수들 몇 명은 놓치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선수들은 구성을 지킨 상태긴 해요. 그러면 올 시즌에 경기를 하는 거 봅시다. 사이드에서 1대1을 해가지고 이기는 선수가 있어요? 우리 선수 중에서? 없지. 아무도 없어요. 사이드에서 1대1을 못 이겨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미들에서 상대 미드필더를 압박을 해가지고 미드필더를 씹어먹나요? 아니에요. 미드필더 거의 다 내줘요. 그래서 U자 빌드업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미드필드가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2대2 패스를 열심히 하나요? 아니면은 개인기로 한두 명씩 제껴나가는 플레이를 하나요? 뭘 하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유튜브 댓글 읽었을 때 뭐 PK 수원 삼성 이번 시즌에 얻는 게 너무 적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골마우스에서 못 들어가니까. 나는 그것보다도 더 답답한 게 뭐냐면 수많은 팀들이 축구를 하다 보면은 상대 페널티 에어리어 그 코너 쪽에서 2대1 치고 서로 주고받고 들어가서 페널티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수원 삼성 그런 적 있나요? 없잖아. 밖으로 가요, 밖으로. 응. 코너킥, 코너 플래그 있는 대로 응. 자꾸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너무 무지한 거야 그거에 대해서. 종마님이 김주찬 같은 선수들 예를 들었을 때 쟤는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선수다라고 하잖아. 근데 김주찬은 분명히 그런 모습을 보여. 근데 그 김주찬 뒤에서 받치고는 뭐 이시영이나 다른 선수들하고 딱 합을 맞춰놓잖아. 뭐 카즈키라든지. 그럼 그 선수들은 공을 잡으면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선수들한테 공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공을 들고 밖으로 빠져.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세부 전술을 얘기를 하면은 김주찬 같은 케이스들은 1대1을 쳐서 대각으로 안으로 파고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윙백이라든가 미드필더들인가 주변에 붙어줘가지고 선수를 한 명 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1대1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김주찬은 항상 볼을 김주찬한테 연결된 후에 김주찬을 보면은 걔 혼자 멀리 떨어져 있어요. 수비 2명한테 갇혀가지고. 이 상태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는 물론 감독이 지시를 잘못된 것도 있지만 선수들이 그만큼 생각 없이 뛴다는 얘기고 내가 이 포지션에서 어떤 거를 해야 우리 편이 내 동료가 편하게 축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를 하자면 각 포지션에서 다 전반적으로 똑같이 나오는 모습이기는 한데 만약에 중미가 공을 잡았을 때 우리 뭐 사이드 뭐 윙코나 아니면 스트라이커가 안쪽으로 들어가라 아니면 좀 벌려줘 이렇게 손짓을 한다던가 특히나 뭐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공을 줄 때 머리 위로 달라 발밑으로 달라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김현이나 뮬리치한테 공을 투입했는데 그게 상대 선수한테 차단이 됐어. 그러면 나는 분명히 내가 돌아서 안으로 들어갈 테니까 이렇게 해줘. 아니면 좀 위로 줘, 밑으로 줘,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제스처 취하고 선수들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 똑같은 그 논리로 계속 말을 하는 거긴 하지만 정말 선수들도 너무 지각 없이 뛰어. 야, 김현 말이 맞아요. 우승하려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기려는 사람들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수원 애들 뛰는 거 보면은 수원아가 최적화된 선수들 뛰는 거 보면은 내 몸 편하게 뛰어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 다 쳐내야 돼요. 3분의 1하는 게 나는 그 선수들 얘기하는 것 같은 거지. 내 몸 편하게 저도 뛰는 그래요. 애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원삼성이 이제 4연패, 5연패 하는 동안 우리한테 득점한 선수들 있잖아요. 그 선수들, 그러니까 상대 선수들 중에 수원삼성 상대로 득점하는 선수들은 특출난 선수라기보다 대가리 받고 열심히 뛰는 선수들이 다 골을 넣어요. 진짜. 그리고 그 선수들이 뭐 이전 시즌이나 그 전 경기에 뭐 골을 많이 넣었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죽어라 뛰는 선수들이 감독 말대로 딱 뛰다 보니까 수원삼성은 여기가 딱 공간이 나는데 왜 쟤네들은 나를 안 막지? 그래서 뒤로 딱 들어가서 다 골 넣는 거야. 다 열심히 뛰는 애들이 수원삼성한테 골 넣은 거야. 내가 이제 와서 이 말을 하네. 부천전 때 부천하고 홈경기 때 누나네 가족이 다 왔어요. 누나랑 매영이랑 이제 조카 둘이가 다 왔어. 매영이랑 누나는 프로축구를 처음 관람하는 사람이고 그래요. 매형은 뭐 국대 경기 이런 거는 보지만 누나는 아예 축구에 문외한이란 말이야. 경기 끝나고 나서 누나가 딱 처음 한 말이 빨간 옷 입은 부천 애들이 더 열심히 뛰던데? 딱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야, 프로축구가 원래 이런 거야? 생각보다 손을 너무 많이 쓰네? 그리고 우리 누나는 백동규가 퇴장당한 걸 경기 끝날 때까지도 몰랐었어요. 그리고 부천에 골 넣은 애가 정말 열심히 뛰던데 매형은 딱 한마디. 야, 수원은 다 안 뛰는데 37번 혼자 열심히 하는데? 나 정말 한번 왜 선수들 다 요즘에 GPS 조끼 입으면 다 GPS 측정을 하잖아요. 예, 등에 그 칩 꽂는 거. 카즈키가 한 경기에 몇 킬로 뛰는지 한번 알고 싶어, 나 진짜. 저는 그 카즈 게임이 나왔으니까 내 몸 편하게만 뛴다는 유형이 대표적으로 카즈키인데 카즈키는 정말 거듭할수록 실망스러운 게 작년에는 와서 되게 열심히 뛰는 것 같았는데 올해는 진짜 이 수원아가 최적화가 너무 빨랑됐어요. 나는 이번에 카즈키의 퇴장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수원삼성의 몇몇 그 보신주의에 가득 차 있는 선수들 그 중에 카즈키는 나는 좀 특별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즈키가 이번에 퇴장당한 모습이 지난 시즌에도 똑같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카즈키 얘는 어떤 선수냐면 형이 말했듯이 얘는 몇 킬로가 뛰는지 궁금하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그냥 그 성격 자체가 누가 나한테 붙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상대한테 붙지도 않고 상대가 나한테 붙는 것도 싫어. 근데 상대가 나한테 질척이게 딱 붙잖아. 그러면 바로 이제 거기서부터 신경질이 확 나기 시작하는 거야. 얘는 뿔따구가 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건너야로 하면서 이제 그냥 확 이제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딱 그런 유형의 성격인 거야. 얘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붙기도 싫고 너도 나한테 붙지 마. 근데 붙으면 나 엄청 신경질 낼 거야. 되게 카즈키의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가 딱 작년 시즌만 놓고 카즈키가 한 번 그 모습으로 처음에 옐로 카드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 신경질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인가 퇴장을 당해. 그 이후부터 수원 삼성 만나는 모든 상대 미드필더들이 카즈키한테 거칠게 굴어. 그게 반복됐었잖아. 그리고 상대가 거칠게 나오면은 확실히 경기력도 훅 떨어져 버려요. 패스의 질도 엄청 나빠지고. 그러면은 카즈키는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 여름에 카즈키도 정리해야 되고 무조건 다 해야 돼요. 뮬리치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선수가 갈아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올해 진짜 안타까운 선수가 김주찬도 안타깝긴 하지만은
김현이 진짜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 싶을 정도로 혼자만 열심히 하고 혼자만 뭐 하려고 의욕이 넘치고 그러는데 아직 수원화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현이 수원화가 되기 전에 그 물들이는 선수들을 다 갈아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나는 김주찬은 자기만의 플레이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김주찬 같은 플레이 스타일은 어느 팀을 가도 다 사랑받을 스타일이에요. 저는 진짜 김주찬은 포항 가면은 날라다닐 것 같아요. 김주찬은 정재희 같이 김주찬은 어느 팀에서든 다 사랑받을 스타일인데 나는 뭐 큐는 뭐 김주찬 이런 선수 이야기했지만 김현이나 뭐 이런 선수 이야기했지만 나는 이번 시즌 제일 안타까운 선수가 이상민이에요. 이상민도 그러고. 나 맞아. 나 진짜. 이상민이요. 이상민도 뺐네. 나는 3월의 MVP가 이상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정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3명 대표적으로 나왔는데 그런 선수들이 이 보신주의 끝판왕 나 힘든 거 싫어. 나 편한 것만 할 거야. 이 족같은 분위기에 물들기 전에 3분의 2 박경훈 단장이 바꿔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빨랑 실행해야 된다고 그리고 봐요. 이상민이 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주관적인 생각이야. 공격도 되고 수비도 되는 애잖아. 근데 얘가 수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점점 슬라이딩 태클의 질이 좋아지고 있어. 굉장히 좋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제주로 보낸 김태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맨날 공격 시에 크로스 할 때는 정말 우리가 막 머리를 감싸질 정도로 신경질을 내게 날 정도로 짜증을 냈지만 그 나이 때에 그 정도 수비력하고 공격력 같이 보여준 애 없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지금 결국엔 제주로 가버렸잖아. 지금 아이러니하게 몇 년 동안 그렇게 뛰는 애들 있잖아요. 정상빈, 오영규. 그러니까 축구에 욕심 있는 애들. 기본적으로 내 몸 안 사리고 축구에 욕심 있고 축구를 잘하고 싶은 애들은 다 떠나요. 일단. 근데 지금 3명은 남아있다고 보는데 이 지금의 기회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일 환장할 노릇이 강현묵이 좀 있으면 이제 복귀할 거잖아. 그때 강현묵이 얼마나 그 처참한 심정을 느낄지가 나는. 그러니까요. 역체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승격은 어렵다고 이렇게 초장에 얘기했었잖아요. 저희가 초치는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박경원 단장이 3대 2 가고 싶다고 하면은 여름에 있잖아요. 좀 네임밸류 떨어뜨리고 뭐 익숙하고 뭐 그런 선수들 다 뽀내는 거 아쉽다고 하고 쳐도 그냥 그렇게 스쿼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승격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딱 우리가 승격을 했을 때 FC 서울 애들이 쟤 누구야? 왜 수원에 아는 애가 한 명도 없어? 딱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어. 김주찬은 알 텐데. 그럴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막 우리 구단에 막 5년 넘게 있어서 너무 익숙하고 팬들 사랑도 많이 받아 다 모르겠고 그 선수도 다른 팀 가가지고 새로운 환경을 좀 하면서 다른 축구의 삶을 했으면 좋겠고요. 야, 우리 올해 승격 못하면 내년에 김주찬이랑 김현을 볼 수 있을까? 못 봐도 어쩔 수 없죠. 근데 난 못 볼 것 같은데. 스쿼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수원화 이거를 명맥을 끊으려면은 이루어져야 됐긴 한다고 봐요. 왜 제가 지금 뭐 초반에는 말씀 안 드렸지만은 저는 영규현 감독이 나가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되게 싱숭생숭했는데 영규현 감독이 좋아서 나간 게 아쉽다 이것보다는 저는 딱 든 생각이 차범근 감독 그만둘 때 있잖아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수원의 딱 초창기 모습은 아예 이제 시대가 끝났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고 윤성효부터 시작하면서 완전 새로운 수원의 시대가 좋은 게 아니고요. 그냥 새로운 시대 있잖아요. 그런 게 열렸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 시대가 영균이 나가면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다르지만 네. 맨유에서 퍼거슨이 떠난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야. 네. 그래서 뭔가 이 오래됐던 2024년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가 끝난 것 같아요. 축구로 치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싱숭생숭했는데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끝났잖아요. 이제 새 시작하는 거고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이 고질적인 수원화를 제대로 한번 끊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올해 승격 못한다고 해도 그게 좀 제대로 된다고 하면은 수용할 수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 이때 방송에서는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큐하고는 사석에서 우리가 많이 했던 이야기가 2부 리그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을 갖다가 되게 다 단기 계약을 한다. 길어봐야 2년이다. 네. 그래서 2부 리그 같은 경우에는 딱 한 해 지나고 나면 선수가 다 바뀌어 있다. 특히나 2년 딱 지나고 나서 딱 보면은 2년 전에 있던 선수 거의 없어요.
그 요즘에는 조금 계약 기간 긴 선수들이 나타나긴 하지만은 대부분 1년 계약이 많고 그래서 여름 이적 시장에 K리그 1으로 가는 애들이 많아지거든요. 이적료를 챙기려면 그렇게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원 삼성도 아프지만 한 1, 2년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 아, 제발 몇몇 선수들은 일부에서 콜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거야. 2부 리그 같은 경우에는 승강 풀업을 갖다가 매년 이때까지 승강 풀업에 딱 간 팀들을 쭉 연도별로 정리해서 보면은 거의 항상 달라. 항상.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선수층이 계속 바뀐다는 거야, 선수가. 그러니까 수원도 한번 그거를 겪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왜 진짜 정말 모르겠는데 막 예를 들어서 포항 2군에 있는 어떤 젊은 수비수가 포텐이 있는데 경기에 못 나와요. 근데 우리 팀의 뭐 핵심으로 뛰던 주전으로 뛰던 그런 선수하고 트레이드한다? 이러면은 할만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이득이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제 큐가 준비했던 거 있잖아. 네. J리그에서 보는 최악의 그 몇몇 팀들을 알아봤잖아. 네. 우리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 나는 그 얘기를 듣고도 설마 우리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때 네가 준비했던 J리그 최악의 팀 케이스들을 쭉 봤을 때 나는 제일 최악 중에 하나가 단장이 감독도 하고 막 하는 뭐 그런 거기 어디였냐? 나고야 그랜퍼스. 나고야였는데 나는 그 상황이 설마 우리까지 올까 했거든? 야, 이게 되네, 이게. 주빌로 이아타하고 나고야 그랜퍼스 강등당할 때 약간 섞어놓은 느낌이 수원 삼성인 것 같아요. 참고로 작년에 김천이 승격을 다이렉트 했는데 패가 9패였었어요. 근데 승이 22승이었어요. 22승이고 무가 5경기밖에 없어가지고 무승부 없이 그냥 이겼네요, 거의. 네, 아이파크가 패가 6패밖에 안 했는데 신무여가지고 이제 결국 마지막에 뒤집힌 거죠. 결국은 7, 8, 9 패수가 맥스로 봤을 때는 7, 8, 9 요 정도가 맥스일 거란 얘기인 거죠. 다이렉트 승격을 위해서는. 그 대신 9패를 하려면은 무가 절대적으로 적어야 되는 거고 현재 조건은 맞아요. 우리는 무는 1무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남은 경기에서 2패만 맥시멈으로 2패를 하고서 나머지는 다 전승할 수 있을까? 힘들어요. 네. 여튼 그래요. 그냥 올해는 그냥 이렇게 이미 엎질러졌고 36경기니까 22경기가 남았는데 38경기. 아 38경기? 이렇게 된 게 그냥 선수 리빌딩부터 그냥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내 선수도 국내 선수지만은 외국인 선수 뮬리치 이렇게 뭐 아코스틴 나갔다고 치지만은 왜 온지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수원화가 너무 최적화된 애들 있잖아요. 뮬리치나 아코스틴이 없지만은 싸잡아서 얘기하고 싶은 게 얘네들 작년부터 난 진짜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외국인 선수면은 어느 팀이든 똑같을 거예요. 국내 선수들이 못 해주는 걸 채워주고 그 이상을 해줄 수 있는 게 외국인 선수인데 그리고 그래서 연봉도 비싸게 영입하고 그런 건데 이 개새끼들은 자기가 내킬 때만 뛰어요. 뭐 아코스티는 그렇다 칩시다. 결국에는 뭐 부상 때문에 해지를 네. 했으니까 뭐 결과가 결국에는 그렇게 됐을 그 결과만 놓고 얘기했을 때. 근데 뮬리치는 처음 올 때부터 문제가 있었잖아요. 누가 그 걔를 반겼어. 그리고 프론트는 반겼잖아요. 그리고 감독 픽도 아니야. 뮬리치 내키는 대로만 뛰고 그 지랄 1년 넘게 하고 최근에 인터뷰했을 때 영균 전 감독이 자기한테 지시 내린 것도 없고 뭐 지금 뭐 영균 감독이 코가 석자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너부터가 제대로 했냐 이거예요 나는. 그리고 뭐 나만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랜드 전에 골을 넣은 게 왜 뮬리치야? 난 송성경이 왜 굳이 양보를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나는 다른 선수이길 바랬어. 근데 왜 뮬리치야? 나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골을 넣는 건 좋은데 그게 뮬리치인 게 너무 싫은 거야. 사실 김연하고 이랜드전 얘기하면은 뮬리치가 골 넣은 거는 사실은 손석영이 99%를 만들어준 거니까 그나마 그거 봤어요 진짜? 나 진짜 손석영 패스해준 거를 트래핑인데 공 튀는 거? 그러니까. 나 진짜 철렁해가지고. 근데 뮬리치는 그 골 넣은 거가 공이 아니고
후반에 그 완벽한 찬스에서 골을 놓친 게 그게 가장 큰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번 시즌에 뮬리치가 똑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왜 이건 또 다른 얘기긴 한데 공격수가 골키퍼하고 1대1 찬스를 대각선에서 만들게 되면 몸을 45도로 튼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스트라이커들은 그걸 기본적으로 훈련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뮬리치는 몸을 45도로 틀면은 공이 밖으로 나가고 정직하게 딱 차면은 똥볼로 골키퍼한테 간다니까? 이 새끼 웃긴 새끼라니까 이거. 지금 똑같은 상황에 지금 뮬리치가 이번 시즌에 그 똑같은 상황 날린 거면 3-4개 될걸? 관절이 자기 주장이 다 심한가 봐요. 여튼간에 율리치가 뭐 불만을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기한테 지시 없다고 했잖아요. 기면도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기면 뛰는 거하고 율리치 뛰는 거하고 보면은 이 개새끼는 그냥 자기 내킬도만 뛰고 불만만 많고 이런 새끼인데 이런 애는 수원화가 너무 최적이 됐어요. 최적화가 됐고 지금 뭐 퉁가라 얘기는 뺏긴 했지만 퉁가라는 아쉬운 기량이긴 하지만은 저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 게 얘는 확실히 많이 뛰고 팀에 도움이 되게 뛰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올해까지는 용인할 수 있는 선수라고 봐요. 근데 이 선수도 수원화가 되면은 될 것 같은 조짐이라도 보이면은 내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 선수 뭐 퉁가라는 제외하고 다 교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 있었지만 지지난 시즌에 우리가 마나부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 네. 마나부가 막 실력이 좋고 막 잘 뭐 벗겨내고 이런 선수는 아니잖아. 근데 움직임을 좋게 가져가고 마인드가 좋잖아, 애가. 수원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려고 하고 의욕 있고 그 파이팅 있는 모습이 좋아가지고 뭔가 기량은 애매하지만은 연장 계약하면은 좋겠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카즈키는 수원화가 아니라 걔는 원래 그런 거야. 성격이 그런 거야, 성격이. 그러면 이쯤 되면은 정리해야죠. 그거는 카즈키도 수비 없다고 하잖아요. 차라리 아코로 수비 알아보고 외국인도 전면 개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염기훈은 떠났고 이제 이 모든 공은 박경훈 단장한테 이제 쏠리게 됐어요. 수원의 앞날을 보자면 이제 모든 공은 이제 박경훈 감독이 책임져야 되고 그걸 이제 쥐고 있는 사람이 됐는데 뭐 최근 들어서 지금 국내에 쉬고 있는 감독 거의 대부분 이름이 다 거론되면서 루머랍시고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게 시즌 중이다 보니까 정말 없다. 없어요. 막 설기현이라도 데리고 와서 진짜 단순하게 뻥축구라도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감독이 우리가 알만한 감독들은 다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여튼간에 감독도 감독이지만은 그냥 시대가 끝난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 2010년대가 끝난 것 같고 새로운 시작할 거면은 그냥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도 그냥 2000년대 초반에는 뭐 전 세계상 가장 최고의 팀 중에 하나이긴 했는데 결국은 그 골든 에이지가 전체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아직까지도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팀이잖아요. 표류하고 있죠.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고 뭐 레알 마드리드마가 그나마 계속 꾸준하게 어느 정도의 위치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쩌면 우리도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일정 레벨로 올라갈 때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유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와 같은 유스 체계면은 전 차라리 때려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하긴 합니다. 박경원 단장이 간담회 때 했던 얘기 보니까 유스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 컨셉이 없이 유스를 운영하니까 이게 뭐 팀 스프릿에도 안 맞는 것 같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시간 지나면은 몇몇 선수 찍어가지고 프로 올려놓고 그냥 계약 기간 채워주고 그런 거 말고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번 녹음 오늘 끝나고 나면은 그 박경훈 단장과 프렌테 트리콜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독할 예정인데. 예, 가슴이 답답해지는 내용입니다. 예. 이제 트리콜로 쪽에서도 오죽하면 답답했으면 그거를 그렇게 문서화해서 올렸겠냐고. 그리고 트리콜로에서 이런 거 정리해서 안 올려줬으면 우리는 또 모를 거 아니야. 답답하기만 하고.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라도 정리해서 올려주니까는 우리가 그렇게라도 좀 볼고 아는 거지. 근데 진짜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답답한 걸 둘째치고 많이 생산적인 대화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그런 간담회 한다고 하면 살짝 우려되는 게
뭐 이번에는 뭐 그렇게 뭐 소수에 있는 말 해가지고 우려 안 했지만은 국계적인 간담회 한다고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이거 왜 그랬어요? 뭐 어쨌어요? 그 아니면 특정 사이트에서 질문지 받아놓고 와서 뭐 이상한 거 물어보고 뭐 그거 그런 지식 배틀하고 있어 지들끼리.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되게 의미 없고 생산적인 거 없고 내가 궁금한 거 그냥 그렇게 뭐 하다가 그냥 끝나는 정도인데 이번에 내용은 너무 생산적이고 지금 팀 상황이 어떻고 이런 거를 많이 좀 보게 됐어요. 예. 그리고 박경은 단장이 무슨 생각 갖고 있고 그런지도 알게 됐고 여튼 뭐 상황이 수원 삼성 팬들이 우려하는 최악으로 흘러온 거는 사실이고 이거는 이제 팩트이고 현실이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쌓아 나가서 앞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단장 이하 그 밑에 이제 프런트들이 잘 움직여야 될 텐데 수원 삼성 팬들이 바라는 거는 많습니다. 근데 바라는 건 많은데 모든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구단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바로 승격해가지고 K리그 1 복귀였는데 지금은 그냥 드는 생각이 승격보다는 정상화가 더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재창단 아니면 답이 없는 상황이긴 해도 그 와중에 그래도 답을 찾아야 하는 게 거기에서 일하는 실무진들이기 때문에 뭐가 진짜 옳고 그른 건지 좀 시야를 넓혀서 좀 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차분하게 좀 지켜보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되면은 비판의 소리를 해야 되지만은 한번 차분하게 좀 길게 지켜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이씨 방송 접어야 돼 이제. 뭐 유야무야 이렇게 K리그2 14라운드까지 왔고 좀 있으면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게 A매치 기간에 휴식기가 조금 있어. 3주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휴, 우리는 휴식기가 지나면 다시 또 판을 없죠. 그러니까 이 수원화를 끝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최악의 상황이기는 해도 시간 조금만 이제 버티면 우리가 좀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또 생겨. 근데 문제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팀들도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간을 정말 알차게 1분 1초하고 허투루 사용하지 말고 좀 구단이 앞서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좀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당장 수원 삼성이 앞으로 가질 경기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있어. 지금 원래 같은 정상적인 팀이었으면은 감독이 누가 오냐 이런 거를 토론했어야 되는데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원래 정상적인 팀이면은 내가 부산 가서 뭘 먹어야 된다는 얘기만 30분을 했을 거야. 우리 그러니까 뭐 6월 달에 경남 뭐 창원에 원적 있는데 그 갈까 말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저희 제수들 경남FC 원정 단관 한 9명 10명 정도 해가지고 거기에 숙소도 잡고 상남동 가가지고 플랜을 다 짜놨었죠. 플랜 다 짜놨는데 저희 다 취소했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멀리까지 가는데 지고 아니고를 떠나서 팀이 이런 상황에서 경기는 질 수 있죠. 네. 경기는 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경기를 해서 졌다면은 뭐 아쉽지만 어떻겠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거기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갈 마음을 먹는 게 더 힘든 거야. 네. 내려갈 결심이죠. 네. 그러니까 최근 두 경기를 정말 예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서울 이랜드 경기는 안 갔어요. 예약을 블루패스가 있음에도 잘 안 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막 마음이 안 좋고 그렇게 한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저희랑 똑같겠죠. 마음 안 좋으실 거고 뭐 염기훈 감독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뭐 극혐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다 똑같은 마음일 터인데 여하튼 저희가 얘기하는 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속상한 사람들끼리 여러분 다 똑같잖아요. 이 얘기 누구랑 못 하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들끼리 얘기하고 얘기를 해서 좀 속상함이 한꺼풀이라도 내려갔으면 하는 게 그냥 저희 바람이긴 합니다. 예. 아, 근데 진짜 경남원정은 내 고향이기도 하고 우리 창원 가서 진짜 통술집 가갖고 코 삐뚤어지게 이제 한번 마시고 막 코가 삐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술해야죠. 아, 그런 거. 바닐라 초코맛 진짜.
아니, 참, 재밌는 생각, 축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문화를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재밌게도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사실, 제수들이라는 거를 우리가 하면서, 좀 그런 문화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끼리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이번 올해의 목표가 우리 이제 경남 원정이었는데, 그 큰 목표가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좀 아쉽고, 목적 없어짐. 아, 경남 원정은 한 번밖에 없나? 올해? 그럴 어쨌든 거예요. 3라운드잖아. 제가 알기로는 한 번뿐인 걸로 알고 있어요. 부산 가자. 그러니까 경남이 우리가 홈에서 한 번 했고, 다음이 원정이잖아. 그 다음이 우리 그러니까 미르 스타디움일 가능성이 높지. 아, 부산을 꼭 가고 싶었는데.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가세요. 뭐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 삼성이라는 팀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뭐 목소리 높여서 응원하고 우산을 돌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여의치 않아 또 집에서 TV로 볼 수도 있고, 또 그마저 여의치 않아 끝나고 결과만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다 똑같은 팬이고 다 똑같은 마음으로 수원 삼성이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전부 다. 이 결말이, 이번 시즌의 그 끝이 우리가 이겼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급 생각난 건데, 더 소름 돋는 거는 다음 달에 여름 이적 시장을 시작을 한대요. 그래. 6월 21일에. 바로 온다니까. 바로 와요. 저희 진짜 뭐 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4주 남았어, 4주.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게 그거야. 그러니까 신인 감독 선임을 부산전 이후에 한 다음에, 어쨌든 신인 감독이 한두 경기는 해본 다음에 나름대로의 뭔가가 생길 거 아니야. 기존의 그렇죠. 데이터를 받았을 거고. 그럼 여름 이적 시장이 아마 바로 뛰어들 건데, 내가 생각할 때는 박경훈 단장이 준비해놓은 선수가 몇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한 3-4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박경훈 단장 같은 경우에도 감독에서 물러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선수들 그 풀은 있을 거야. 있는데 이제 구단이 그거를 갖다가 사올 수 있는, 또는 사온다고 해서 콜을 했을 때 걔네들이 요청을 해줄 응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야. 첫 번째가 그거겠죠. 감독한테 이 선수가 필요하냐라고 물을 때 감독이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염기훈 감독이었으면 오케이를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건 모르는 거지. 근데 하여튼 보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흘렀고. 내가 최근에 안 사실인데, 대해야 알죠? 대해야. 골키퍼 대해야. 걔가 지금 무적이더라고? 직장이 없어, 걔가 지금. 우리나라는 골키퍼 외국인 못해요. 대해야 저 친척 중에 뭐 한국 사람 없나? 아, 강등비어 시켜? 한국 혼혈 이런 거 없나? 예, 뻘소리 하는 거 보니까 끝낼 때가 됐습니다. 예, 오늘, 사실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수원 삼성이 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지금 당장의 승격마저도 이제는 우리는 좀 내려놓게 됐고, 이 팀이 정상화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녹음을 해봤습니다. 정상화 잘 돼가지고 올해 안에 되면 좋지만은 그냥 천천히 보려고요. 그래서 차은 어느 정도 올해 안 가지만은 내년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은 가시고. 여튼 오늘 녹음은 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술이 있었으면 오늘 밤새 떠들었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여튼 이게 답답한 마음을 한번 같이 공유해봤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녹음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희가 최근에 좀 녹음이 좀 띄엄띄엄했던 거는 결과와 상관없이 좀 다들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이런 상황이 오게 됐는데, 다 상태들이 안 좋아요. 네, 다들 좀 건강하게 웃으면서 다음 주 녹음에 좀 말만 하면 기침 나오고. 즐거운 녹음을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마치기 전에 우리 제수들하고 볼륨 수원 좋아요 구독 그거 좀 잘 눌러주시고요. 그거 얘기해야죠. 오늘까지 우리 유튜브 채널명을 모르시는 분이 우리 같은 자리에 계셨잖아요.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업로드 채널명을 모르고 있었어요. 유튜브는 너무 어려워요. 아까 정치 성향 그거 쫙 다 구독해놓고 후원까지 하면서. 사이버레카 이런 거 쫙 구독해놓고 영국왕의 사형지시. 내가 사이버레카다. 손흥민의 득점이 실패하자
뭐 영구광 페리시치 사형 막 이런. 여튼 뭐 뻘소리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지난주 1부 리그 경기 보면서 우리 술 먹으면서 봤을 때 재밌는 거 한번 봤었잖아요. 요거만 잠깐 한 2, 3분만 이야기하자. 그 수원 FC의 그 외국인 선수 그 누구냐? 저기 인도네시아 선수 아르안. 아르안 나오자마자 제라드. 나오자마자 퇴장당해가지고 제라드가 됐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상황이. 뭐 물론 그 반칙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 얘기했는데 제가 들어가나 했는데 제가 또 나와. 제주 원정석에 있던 그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 전부 다 어이가 없이 이게 뭐야 하면서 K리그 첫 데뷔했는데 막 걔네들한테는 정말 뜻깊은 그 한 경기였을 텐데 나오자마자 퇴장당해버리니까 되게 웃긴 게 그런 거죠. 손흥민이 어디 이적했는데 나오자마자 퇴장을 당해요. 인도네시아 축구의 발전을 두려워한 K리그 심판의 만행 막 이런 거. 인도네시아 레카들이 대한민국의 인도네시아의 발전이 두렵습니까? 막 이런 거. 뭐 그런 장면도 한번 봤는데 참 축구판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제수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감사합니다.